안녕하세요. 미주미 연구원 김준영입니다. 10분 안에 살펴보는 오늘 장전 미국 증시 이슈 5장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오늘 이제 팔란티어 주가를 좀 많이 하락시키게 만든 주요 소식이죠. 이 미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와 그리고 미국 고위 관료들에게 향후 5년간 국방 예산 8% 삭감 계획을 수립해서 24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소식으로 인해 좀 팔란티어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소식을 살펴보면,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이 남부 국경에서의 불법 이민 근절 작전, 그리고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 체계 현대화, 그리고 공격 드론 분야 등은 좀 예외로 하기로 전하면서 이제 이 좀 몇 가지 주요 분야들은 여전히 이 삭감에서 좀 벗어난 모습인데요. 2025년 미 국방부 예산이 약 8,550억 달러로 만약에 실제 삭감이 이뤄진다면 5년간 매년 이제 수백억 달러의 삭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팔란티어 주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락을 많이 했는데, 뿐만 아니라 이 CEO의 지분 매각 소식도 함께 알려지며 이제 이러한 하락의 추가적인 모습에 일조를 했습니다. 먼저 팔란티어 지난 4분기 기준 전체 매출의 약 40%가 미국 정부 매출이었고, 또 미국 매출이 60%가 지금 미국 정부 매출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주가는 어제 하루 동안 10.08% 하락했고, 현재 이제 시간 외에서 5% 추가로 하락하는 등 이번 소식에 따라 좀 큰 타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알렉스 카프 CEO 역시도 지금 이번에 공시를 통해서 이제 향후 6개월 동안 주식 약 1,000만 주를 좀 매각할 수 있다고 밝힌 점 역시도 이번 하락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월가에서 루프 캐피탈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 커버리지를 게시하며 이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가 141달러를 제시하는 등 오히려 훨씬 더 긍정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 루프 캐피탈의 의견을 살펴보면, 현재 이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 기회를 대표하는 이 인공지능과 이 생성형 AI 분야에서 팔란티어는 좋은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이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은 결국 이 AI 기반 의사결정을 강화하는 온톨로지를 갖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차별화된 경쟁력을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이 복잡한 제품에 대해서 현재 고객을 유치하고 또 이거 고객을 계속해서 더 고가로 좀 전환하는 이 능력이 굉장히 효과적이며, 비록 이 밸류에이션이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AI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전하며,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팔란티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번 소식에 따라 조금 부정적인 이슈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과연 이제 미국 국방 예산 감축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진짜 실제로 좀 좋지 않을 것인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현재 이제 일본이나 유럽 등이 계속해서 방위비 증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9.4% 방위비를 증가시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사상 최고 수준의 방위비가 오르게 되었고요. 또한 유럽 역시도 지금 결국 러우 전쟁이 끝난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 유럽 역시도 계속해서 방위비를 좀 증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앞으로도 전반적인 방위비 증가 추세는 글로벌적으로는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감축 안에 결과적으로 이 공격 드론과 같이 좀 트럼프가 선호하는 첨단 방위 분야에서는 예산이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나 이 팔란티어가 결국 참여하게 되는 분야 역시도 이런 공격 드론과 같이 조금 더 첨단 분야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팔란티어의 AI 자체는 결국 이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도지가 원하는 이런 전반적인 이 국방부 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을 줄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 예산이 좀 감축이 되더라도 팔란티어는 이 부분에서 더 오히려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이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준 위원들 대부분은 현재 금리 수준이 좀 이런 성장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좀 균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좀 균형점이 있는 지점으로 평가를 했고, 또 추가 금리 조정에 관해서는 이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인한 이후 이렇게 고려해야 한다. 즉 이제 인플레이션의 진전을 먼저 봐야 한다라고 전하며 대체로 이제 신중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일부 위원들 같은 경우는 현재 금리가
이제 중립금리 수준보다 크게 높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며 이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 혹은 신중한 입장을 전하기도 했지만 이 대다수의 위원들은 현재 금리 목표 범위가 의미 있게 제한적이거나 중립 수준 이상이라는 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인플레이션이 분명 좀 진전만 확인된다면 더 큰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고요. 또한 일부 위원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경제 활동이 지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노동시장이 위축되게 된다면 오히려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만약 좀 경제가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이 연준이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물가나 노동시장을 살펴보면 물가와 관련돼서는 역시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둔화되고 있지만 목표치보다 높다라는 점 전반적으로 모두 인식하였고 또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FOMC 위원 중 한 명인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가 이번에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이 인터뷰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는 현재 가장 큰 의문은 1월 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한 것이 새로운 추세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좀 파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간은 올바른 결론 도출을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것이라고 전하며 이렇게 좀 금리 인하가 좀 뒤로 미뤄질 수도 있고 또 신중한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전했는데요. 또한 2024년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너무 금리를 많이 인하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여전히 금리는 제한적이고 또한 현재 연준의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에는 충분히 높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또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지켜봐야 한다. 특히 이번 상황은 지난 2017년처럼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었고 또 소비자들이 여유가 있었던 상황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결국에 이 연준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신중하게 판단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신중한 결정 해야 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컴퓨터 칩인 이 마요라나 1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번 마요라나 1은 이제 20년 동안 개발했다고 전해져 있고 특히 세계 최초로 이 토포 컨덕터를 활용한 양자칩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먼저 이 토포 컨덕터는 고체, 액체, 기체가 아닌 위상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물질이라고 전했고 이것이 줄 수 있는 효과는 이제 작고 안정적이며 빠른 이런 큐비트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칩은 결국 단일 칩에서 100만 큐비트까지 좀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하며 이렇게 양자 컴퓨팅 업계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들썩일 수 있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 마이크로소프트 결과적으로 이번 양자 컴퓨팅의 칩의 발명과 함께 반도체의 발명이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를 발명했듯이 이 토포 컨덕터를 활용한 칩은 결국 양자 시스템 개발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전하며 앞으로 이 칩 굉장히 양자 시스템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특히나 결국 이 양자 컴퓨팅이 결국 현재 클래식한 컴퓨팅에 비해서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뛰어넘는다면 언제쯤 뛰어넘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말이 많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거 이 엔비디아 CEO의 발언 때문에 양자 컴퓨팅이 한때 안 좋았는데요. 하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몇 년 뒤에는 현재 컴퓨팅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전하며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 100만 큐비트 컴퓨터는 양자 역학을 통해서 자연히 작동하는 방식을 좀 정밀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언제 확장해서 컴퓨터를 능가하는 양자 컴퓨팅을 만들 수 있을지 그 일정은 밝히지 않았지만 분명 수십 년이 아니고 이 몇 년 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뒤에는 이렇게 현재 컴퓨팅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양자 컴퓨팅 주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도 이번 소식과 함께 주가 4.85% 상승을 했고 D-웨이브 컴퓨팅은 8.28%, 퀀텀 컴퓨팅도 7.86%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 양자 컴퓨팅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주가 보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양자 컴퓨팅이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장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소식 이외에도 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시황,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의 미주미 주도주,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컨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